안녕하세요. 용산이 만수입니다. 요즘 빌라 투자 많이 고민들 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막상 현장에 나가면 물건 구하기도 정말 힘드실 겁니다. 마음속으로 투자 시간은 찰칵찰칵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도 그 1차적 마지노선이 올해 11월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서울 재개발 시장, 빌라 시장이 불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서울시 보도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도자료를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9월 23일 날 보도된 그 서울시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 완화 방안이 적용되는 2021년 주택 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를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실시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 12월 중에 25개 내외의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5월달에 발표를 했죠. 6대 규제 방안 대책. 그리고 보면 여기서 주거 정비 취소제 폐지, 그 다음에 주민 동의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 그리고 신속 통합 기획으로 구역 지정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 그리고 2종 7층 규제 완화를 한다는 것, 그리고 예전에 재개발 구역 해제됐던 지역을 다시 신규로 지정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매년 이런 민간 재개발 공모를 한다는 게 이게 6대 규제 완화 정책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민간 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제를 처음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연 1회 이런 공모제를 시행해서 무분별한 정비 사업을 방지하는 계획이고요. 시는 그리고 법정 요건인 노후도 등 구역별 평가를 중심으로 후보지를 선정하되 자치구별로 여건, 추진 의지, 구역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를 보면 법령이라든지 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맞고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이 두 가지 모두가 충족되어야 구역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게 재개발에서 그 조례상 나와 있는 요건입니다. 노후도 동수 3분의 2 이상, 구역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선택 항목으로는 노후도 연면적 3분의 2 이상, 젖도율 40% 이하, 가수필지 40% 이상, 호수밀도 60세대. 그 다음에 이제 요약해서 보면 법령이나 조례 규정 요건인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관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노후도 동수와 연면적의 차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전문가들의 설명이 조금 소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정비 그 주거지수제 하에서는 이 연면적 부분이 필수 선택 필수 항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오시는 시장 하에서는 이게 동수가 필수로 올라오고 연면적이 선택 항목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동수와 연면적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거든요. 구역 지정에. 그래서 어떤 구역에 예를 들어서 한 그 구역 안에 단독이 한 10가구가 있다고 치면 거기서 단독이 한 7개가 있고 다세대 빌라가 2개, 3개 동이 있다. 이렇게 하면 그게 동수에서는 어느 정도 3분의 2가 되더라도 연면적을 따졌을 때는 안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정비지수제 하에서 이런 연면적 기준이었기 때문에 어떤 재개발 그 구역 지정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동수랑 연면적을 따지게 되면 단독은 보통 1층, 2층인데 그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 4층, 5층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동이 빌라 단독이 몇 채 있는 거하고 면적을 같이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역 지정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작년에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제외됐던 이 도시재정사업이라든지 정책적으로 도시관리나 보존이 필요한 지역, 특별景관관리지역이라든지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 등도 공모 대상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리고 또 공모에서 제외되는 대상도 이렇게 마련했는데 작년에 공공재개발 후보지 또 이사대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당연히 제외하겠죠.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30% 이상 반대를 하게 되면 그리고 또 전용주거지역도 이렇게 제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제외 대상을 요약해서 보면 공공재개발이나 이사대책 후보지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반대하는 구역 또 전용주거지역 이렇게 개발하고 제외하고 있고 그리고 11월 중에 자치구 사전 검토를 통해 25개 자치구별로 4곳 이상 서울시에 추천하면 시가 12월 중에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자치구별로는 이제 구역별 평가를 하고 정량적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정량적 평가에 기본 점수를 매겨서 이렇게 평가를 하겠다는 건데 결국은 기본 뭐 노동수, 노연면적이 있죠. 그리고 주민 반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결국은 신축과 관련되겠죠. 뭐 이런 것들 감점 요인, 가점 요인을 합쳐서 이제 평가를 하겠다는 거고 자치구별 여건이라든지 정책적 요건 등을 보면 자치구에는 저층 주거지 현황이라든지 향후 10년간 주택 수급 계획이라든지 또 주택 가격 상승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거고 이제 정책적 요인을 보면 그 입지 특성, 그 다음에 구역 특성, 정책 특성을 나누고 있는데 입지 특성에 근저하는 요인은 정비구역에 연접해 있는 지역으로서 기반 시설이 연계가 필요한 지역, 그렇죠? 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재개발 지역하고 같이 연계가 필요한 지역들 당연히 좀 더 빨리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구역 특성으로는 뭐 주거 환경이 시급한 노후 지역, 그 다음에 지향을 하는 지역들은 신청 구역이 몰려 있는 지역, 또 여러 사업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들은 조금 뭐 이게 후보지에서 선택되기가 좀 어렵겠죠. 이번에 이제 탈락된 지역들은 2차로 민간 재개발 공모에 2차로 공공 재개발 공모로 참가하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벌써부터 이 재개발 민간 재개발 이야기 나오면서 빌라 값들이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하고 물건도 자체를 감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투기 방지를 위한 대책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벌써 후보지 선정되기 전에는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 공고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2021년 9월 23일이 권리 산정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후보지 선정 후에는 이제 건축허가 제한이라든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묻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한번 중요한 부분들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대부분 손님들이 이 권리 산정기 요즘 빌라를 사면 되니 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니 없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결국은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손님들은 일반 시민들은 투자자들은 모두 다 지금은 빌라를 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을 하면서 넘어갔던 부분인데 이 노후도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노후도 동수가 일단 필수 항목으로 넘어오면서 선택 항목으로 들어간 노후도 연면적이라든지 주택 접도율, 뭐 접도율이 쉽게 말하면 3m 이상 도로에 접한 면적이 이제 그 집들이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도로가 꼬불꼬불하고 좁아야 된다는 그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가소필지라는 것은 토지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을 가소필지를 하거든요. 그게 땅 작은 것들이 많은 곳 그런 게 재개발해야 되겠죠. 그리고 호수 밀도가 60세대 되면 집이 막 이게 빽빽하게 이제 모여있는 그런 지역들 옛날 이렇게 달동네 같은 그런 게 당연히 그런 데에 포함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권리 산정 기준이라 했는데 이 권리 산정 기준이 정말 재개발에서는 중요한 사항인데 이걸 이 짧은 동영상으로 정확하게 폭넓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한 시간을 정해서 이 권리 산정 기준이에만 대한 걸 가지고 또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서울시 보도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요. 특히나 용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지역을 보면 서계동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각자 그 구역별로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있고 또 이런 이 공모에 응하기 위해서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는 지역도 있고 또 도시 재생을 그대로 유지하는 지역도 있고 이렇게 많이 나뉘고 있는 것 같고 또 용산에서만 보면 원효로 1가라든지 청파동이라든지 또 원효로 3, 4가라든지 또 호암동 등등 수많은 지역들이 이번 신청을 민간 재개발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열심히 거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들은 정말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번 공모가 끝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번 공모에서는 용산구 내에서는 한 곳 아니면 두 곳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또 다 탈락이 돼 있어요. 그러면 너무 또 실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빌라 투자를 모든 투자를 하실 때 이번이 전부 다가 아니다. 좀 더 길게 보고 또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번 서울시 보도 자료를 보고 다시 여러분들과 제 의견을 조금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